국방과학기술교류회장 2016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이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의 2016년 상반기 활동 성과 설명회와 제6기 옴부즈만 위촉식이 지난 8월 8일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기술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16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 8월 4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국내외 민간 우수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방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국방과학기술교류회장 2016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이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국방 분야를 만나 국방기술로 발전하는 일은 현대 방위사업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죠. 특히 민간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이 국방기술과 융합되는 것이야말로 이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국방과학대제전이 갖는 의의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과 보잉코리아 에릭 존 사장이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서 우주개발에서의 민군 기술 협력 사례와 세상 발전을 위한 혁신의 방법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 융성과 민군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2016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 미래 방위사업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국방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민간기술이 융합하여 창조국방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52편의 우수한 국방융합기술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융합신기술 경진대회를 비롯해 국방기술 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 기술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방벤처 경진대회 등 주요 발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총 상금이 1억 5천여만 원으로서 본선 발표 후 각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평가해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국방 신기술 소개회를 통해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기술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는 핵심 기술 워크숍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많은 관념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민에서 사용되는 그런 측정 기술이 군의 화생방이나 이런 안전성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저희한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접목되는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그런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민군 기술협력 성과물을 선보인 방위사업청 종합홍보부스를 비롯해 국내 방산기업, 산학연 기관 등 26곳이 참가한 홍보기획전도 준비되어 방산제품 전시와 기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밀리터리 페스티벌에서는 직접 만든 로봇 병사들의 각계 전투와 폭발물 제거 미션을 수행하는 다파 로봇 경연이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로봇들의 다양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T-50 제작 비행 원리, 밀리터리 VR 체험, 프로펠러 잠수정 만들기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라모델 체험전 등이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나흘에 걸친 2016 국방과학대제전은 이렇게 다양한 체험 행사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로 알차게 진행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 기술과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의 2016년 상반기 활동 성과 설명회가 지난 8월 8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인데요. 이번에 개최된 2016년도 상반기 옴부즈만 활동 성과 설명회에서는 올 상반기 옴부즈만 민원 처리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위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되짚어 방위사업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획득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의견을 되게 수렴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욱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발전된 그러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 관련 부서가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옴부즈만께서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도 토의하고 하는데 참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는데요. 이징훈 공인회계사, 이세도 감사관, 한병진 변호사 등 3명이 임기 2년의 제6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민에 의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한 번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월 10일 한국형 전투기 에이사 레이더 개발과 체계 통합 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사 레이더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이 구성됐으며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X 탑재용 레이더 사업을 위한 민간 기업, 산학연 등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8월 10일 기존의 매뉴얼과 실무 지침서를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보완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보다 효과적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업무 수행과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급 대상 1인당 8개월분 64만 원에서 344만 원까지 총 1,2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부문의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이 미디어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경제신문 8월 4일자에 게재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저고도용 패트리엇 미사일과 천공 중거리 방공 미사일에 이어 장거리 방공 미사일을 2023년까지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에 장명진 청장은 내년까지 패트리엇 미사일을 팩3급으로 개량하고 2023년까지 LSAM을 개발해 수도권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이룰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자체 전투기 개발 연구 인력이 성장해 우리나라의 다른 연구 개발 분야에도 그 성과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정식 계약 체결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전력화한 지상 및 함정용 에이사 레이더 기술과 2006년부터 시작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장명진 청장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신문 아래쪽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전투기 국산화율 65%까지 목표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목표 국산화율은 가격 기준으로 65%, 품목 기준으로 129개 품목 중 90개 이상을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드는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운영 유지 측면에서도 국내 산업계 내부의 선순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군수지원 체계를 100% 국산 기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KF-X 사업은 정식 출범 후 10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9년 9월까지 KF-X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7월 시제기 6대 제작에 착수해 2022년 7월에는 1호 시제기 초도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름 없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 물자로 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가보면 그 당시 사용됐던 군수물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이 일반화된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허름한 구식 무기들을 보면 어떻게 전쟁을 치러냈을지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방무기들의 성능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또 무기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은 늘 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나라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다파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